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가 겪고 있지만 잘 인식하지 못하는 현대사회의 역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연결의 시대 속 고독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몇 명과 연결되어 있나요? 카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우리는 수문의 시간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점점 더 외로워지는 걸까요? 현대사회를 흔히 연결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 말이 정말 맞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로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게임을 즐기고 작은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까지 생중계로 생생하게 볼 수 있죠. 출퇴근길 지하철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걷는 중에도,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심지어 친구와 밥을 먹으면서도 우리는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피트니스 클럽에서 운동하면서도, 공원 벤치에 앉아서도, 음식점에서도, 술집에서도, 심지어 도서관에서조차도 우리는 음악을 듣거나 어딘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물리적으로는 혼자 있어도 디지털로는 항상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분명 엄청난 발전입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은 너무나 당연해졌습니다. 거리의 제약도, 시간의 제약도 사라졌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촘촘하게 연결된 세상에서 왜 우리는 외로움을 느낄까요? 외로움의 역설, 통계를 한번 볼까요? 최근 여러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대인의 외로움 지수는 과거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더 심각합니다. SNS로 수백, 수천 명의 친구와 연결되어 있는 20에 30대가 가장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이건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가장 많이 연결된 세대가 가장 외롭다니요. 외로움은 이제 단순한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외로움 장관까지 임명했을 정도입니다.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원인 하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혼자 있는 시간의 부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외로움을 잊기 위해서 어딘가와 연결된 채로 진정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헛되이 흘러가도록 방치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무언가 빠진 것 같고 쓸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백을 채우려고 합니다. 어떻게요? 스마트폰을 꺼내 듭니다. SNS를 확인하고 유튜브를 보고 메신저를 확인하고 게임을 합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비하고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안심이 됩니다. 잠시라도 그 연결이 끊어지면 불안해집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연결을 갈망하는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데, 그럴 수 없을 때, 이해받고 싶은데, 그럴 수 없을 때 느끼는 공허함이죠. 반면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고독은 필요합니다. 아니,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이해하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내 감정을 들여다보고 내 생각을 정리하고 나만의 가치관을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로움을 피하려다가 고독마저 회피해버립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외부 자극으로 그 시간을 채워버립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나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타인의 생각과 의견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버립니다. SNS에서 본 누군가의 멋진 삶, 유튜브에서 본 성공한 사람들, 메신저로 들려오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내 머릿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는 나를 타인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멋진 삶을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공허할까? 하지만 이건 착각입니다. SNS에 올라오는 건 대부분 편집된 삶입니다. 가장 멋진 순간, 가장 행복한 순간만 골라서 올린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전부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내 평범한 일상과 비교하면서 더욱 외로워집니다. 역사적 통찰. 사실 이 문제는 새로운 게 아닙니다. 17세기 프랑스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방 안에 조용히 혼자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놀랍지 않나요? 스마트폰도 없던 시대에 이미 이 문제를 꿰뚫어 본 겁니다. 파스칼이 살던 시대에는 지금처럼 연결의 수단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어딘가에 가고 누군가를 만나려고 했죠. 왜일까요? 파스칼은 그 이유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직면하기 싫어한다고요. 혼자 조용히 앉아 있으면 자신의 한계와 불완전함,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바쁘게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이 통찰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니, 지금이 더 심각합니다. 파스칼 시대에는 회피할 수단이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스마트폰 하나면 수문의 시간 내내 자신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SNS, 게임, 웹툰, 선택지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쉽게,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하게 자신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세기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스먼도 비슷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현대인을 타인 지향형 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내면의 나침반을 따라 살았다면 현대인은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나침반 삼아 산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가 아니라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중요해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SNS 시대에 더욱 극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좋아요를 갈망합니다. 내 게시물에 몇 명이 반응했는지, 내 사진에 몇 개의 하트가 눌렸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로 내 가치를 평가받는 것처럼 느낍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나를 찾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비상적 연결의 문제,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연결의 대부분이 매우 피상적이라는 점입니다. SNS에서 친구라고 표시된 수백 명의 사람들, 과연 그들 중 몇 명이나 진정한 친구일까요? 메신저로 매일 대화를 나누지만 그 대화의 깊이는 어떤가요? 대부분은 일상적인 안부, 간단한 정보 교환, 재미있는 밈 공유 정도입니다. 진지한 고민을 나누거나 깊은 감정을 공유하거나 서로의 내면을 이해하는 대화는 드뭅니다. 연결은 되어 있지만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은 겁니다. 심리학자 셰리 터클은 이를 alone together 함께 있지만 외로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는 함께 있고 디지털로도 연결되어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단절되어 있다는 거죠.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나지만 모두가 각자의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지만 대화보다는 TV나 스마트폰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라는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피상적 연결은 진정한 유대감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을 느끼게 합니다. 수백 명과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진심을 털어놓을 사람은 없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는 또 다른 악순환을 만듭니다. 외로움을 느끼면 더 많은 연결을 추구하게 되고 그 연결들이 피상적이면 더 외로워지고 그래서 또 더 많은 연결을 찾게 되는 거죠. 해결책, 고독의 회복.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진정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고독을 회복하는 거죠. 아니, 외로운 게 문제라면서 혼자 있으라니.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진정한 연결은 고독에서 시작됩니다. 나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타인과도 제대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알아야 그것을 타인과도 나눌 수 있습니다. 내면이 텅 비어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도 그건 공허한 연결일 뿐입니다. 철학자 폴 틸리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의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사랑의 언어를 말할 수 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타인과 함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의도적으로 연결을 끊는 시간을 만드세요. 하루에 30분이라도 좋습니다. 스마트폰을 완전히 꺼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불편할 겁니다. 무언가 해야 할 것 같고 불안하고 심심할 겁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뎌내세요.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자신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둘째, 산책하세요. 이어폰 없이, 스마트폰 없이 그냥 걸으세요. 주변을 둘러보고, 하늘을 보고, 나무를 보고, 바람을 느끼세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가만히 관찰하세요. 걷는다는 행위는 명상과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철학자와 작가들이 걸으면서 위대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셋째, 일기를 쓰세요. SNS에 올리는 글이 아니라 오직 나만 보는 일기를 쓰는 겁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나만의 진솔한 이야기를 쓰는 거죠.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겁니다. 넷째, 깊은 독서를 하세요. SNS 피드를 스크롤하는 게 아니라 한 권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겁니다. 좋은 책은 우리에게 깊은 사유의 시간을 선물합니다. 작가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만나면서 새로운 통찰이 생깁니다. 다섯째, 창작 활동을 해보세요. 그림을 그리든, 글을 쓰든, 음악을 만들든, 요리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무언가를 창조하는 과정은 우리를 현재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내면과 깊이 연결됩니다. 진정한 연결로 나아가기, 고독을 회복하고 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역설적이지만 혼자 있는 법을 배우면 덜 외로워집니다. 왜일까요? 나 자신과 친해지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가장 좋은 친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를 이해하게 되면 타인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더 깊은 연결을 추구하게 됩니다. 수백 명의 피상적 친구보다 진심을 나눌 수 있는 몇 명의 친구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SNS의 좋아요 숫자보다 실제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인과의 만남도 질적으로 달라집니다.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상대방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내 감정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고 상대방의 감정도 더 잘 읽을 수 있게 됩니다. 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진정한 소통이 가능해지는 거죠. 또한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나를 알고 나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기 때문에 타인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SNS에 올린 게시물에 좋아요가 적게 달려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이 멋진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나만의 속도로 나의 삶을 살면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외로움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물론 때때로 외로움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 우리를 압도하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건강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 및 실천 방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연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은 우리에게 전례 없는 연결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연결들이 모두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피상적 연결은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더 많은 연결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연결입니다.
고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자신을 발견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타인과도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하루 30분, 아니 15분도 좋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두고 조용히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처음에는 불편하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겁니다. 산책하세요. 일기를 쓰세요. 책을 읽으세요. 명상하세요. 무엇을 하든 자신과 깊이 연결되는 시간을 만드세요.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도 점검해 보세요. SNS에서 수백 명과 연결되어 있지만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피상적인 관계를 줄이고 깊은 관계에 투자하세요. 메신저로 짧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보다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며 대화를 나누세요. 온라인에서 좋아요를 누르는 것보다 오프라인에서 진심을 전하세요. 양보다 질입니다. 수백 명의 피상적 친구보다 진심을 나눌 수 있는 몇 명의 친구가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외로움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여러분이 연결을 갈망하는 정상적인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다만 그 외로움을 피상적 연결로 때우려 하지 마세요. 진정한 연결을 추구하세요. 그리고 그 첫걸음은 나 자신과의 연결입니다. 클로징.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시나요?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궁금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혼자 있되 외롭지 않은 하루 보내세요.